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검다리 커뮤니케이션의 김덕은입니다. 오늘 또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 강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시간 내주셔서 제 강의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이 강연이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행사를 주최하고 실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행사 앱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행사 참가자 네트워킹 앱이 되겠습니다. 네, 이 앱을 행사에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며 그 다음에 그 행사 앱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행사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의 경우에는 행사를 진행하면 행사 앱을 사실 상당히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앱 종류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사실 행사 앱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발표 자료 공유 정도로 지금 사용하는 정도인데, 정확히 말하면 행사 앱은 행사 주최자, 그 다음에 참가자 또는 연사, 물론 전시 같은 부스 업체들도 있겠죠. 이런 행사 참가자들을 전체를 연결해주고 콘텐츠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정보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정보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행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콘텐츠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그리고 행사 후에도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해서 결국은 행사 주최자 입장에서는 업무가 굉장히 자동화되고 단순해지고, 그 다음에 참가자들은 여러 가지 많은 정보와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도구로서 현재 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아직 이런 형태의 앱이 많이 없거니도 하거니와 사실은 거의 없죠. 그런 상황인데, 외국에 같은 경우는 이런 행사 앱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행사 앱을 적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추세로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행사 앱은 학술대회라든지 컨퍼런스, 세미나 같은 이런 정보 교류가 목적인 이런 어떤 행사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기존의 행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행사 앱이 적용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좋아지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사 변경 사항에 대한 어떤 공유 부분입니다. 사실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연사 관련된 정보들이 수시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중간에도 참가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지를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메일을 보낸다든지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행사 주최자 입장에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고 문자 보내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요. 행사를 참가하는 참가자 입장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수시로 뜨문뜨문 날라오기 때문에 그걸 메일함을 뒤져서 확인한다든지 또는 안내 문자를 확인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자들, 다른 메일들과 막 섞여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게 최신 정보고 이런 걸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례로 제가 갔던 어떤 행사에서는 행사 참가 신청할 때 정보랑 그 다음에 행사장 도착했을 때 정보가 각각 달랐습니다. 이런 게 이제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좀 혼선이 있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종이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안내지 같은 걸로 이런 행사를 안내하게 되면 문제가 그 안내지 한번 인쇄된 것을 변경하기도 어렵고요. 또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걸 참가자들한테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행사 앱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변경 사항들이 항상 최신으로 행사 앱에 올라가 있고요. 요즘 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연사들을. 그리고 푸시 알림을 통해서 참가자 전체에게 쉽게 행사 변경 사항이라든지 안내 사항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는 그 행사 앱의 공지사항란에 들어가면 기존에 왔던 이 행사에 관련된 공지들만 한눈에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행사 발표 자료라든지 사진 같은 어떤 행사 콘텐츠를 공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발표 자료 같은 경우만 해도 연사가 발표 전까지 계속 이 발표 자료 내용을 수정을 한다든지 어떤 경우는 당일 와서 수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최자 입장에서 이 발표 자료를 참가자들한테 사전에 공유하든지 또는 행사 후에 공유하는 작업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발표 자료를 다 모아서 그걸 또 PDF로 바꿔서 또 이메일을 또 다 따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 사진은 사실상 참가자들한테 공유하는 경우가 잘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번거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사 사진 다 모아서
그걸 다시 참가자 전체에게 메일을 보내고 하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잘 공유가 안 되는데요. 사실은 행사 참가자 입장에서는 발표 자료도 바로바로 행사 당일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경우도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사진을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행사 앱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발표 자료도 즉각 참가자들한테 공유를 할 수 있고, 사진 같은 경우에는 주최자 또는 참가자 스스로 사진 콘텐츠를 앱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사진을 올리고 공유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최자의 결국은 일도 굉장히 많이 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행사 참가자 간의 네트워킹이 되겠습니다. 사실 요즘 많은 행사들이 이 네트워킹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가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게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행사 같은 경우에 이런 참가자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도구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참가자 스스로 다른 사람과 이렇게 명함 교환하면서 일일이 인사해 가면서 네트워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몇 명 이렇게 인사 못하고 그냥 아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만 잠깐 하다 오는 뭐 그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명만 오더라도 그 100명에 대해서 뭐 일일이 인사하면서 명함 교환하면서 얘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행사 앱을 사용하게 되면 참가자 프로필을 거기서 직접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참가자의 프로필을 앱에서 확인한 후에 그 참가자에게 채팅을 보낸다든지, 또는 거기서 직접 프로필 사진을 보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참가자들 간의 네트워킹이 아주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온라인 행사인 경우에 지금은 사실 참가자들 간의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도구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사 앱을 적용하게 되면 화상 강연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참가자 네트워킹도 쉽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행사 기록 컨텐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행사를 마치게 되면은 이 행사에 대한 뭐 컨텐츠나 기록이 전부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연사 정보는 어떤 팜플렛에 이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에 관련된 발표 자료는 또 어떤 특정 폴더에 들어가 있고, 또 행사에 대한 사진은 따로 또 정리가 되어 있고, 이 행사 주최자 입장에서도 그 행사에 대한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행사 참가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참가했던 행사의 어떤 기록을 살피려고 하면 예전에 뭐 받았던 이메일 항을 뒤져야 되고, 또 문자를 뒤져야 되고, 또는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뭐 행사 사진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행사 앱을 사용하게 되면 그 앱 속에 행사에 관련된 프로그램, 연사 정보, 발표 자료, 그리고 행사 참가자들의 프로필, 그 다음에 참가자들끼리 나눴던 대화들, 그리고 행사에 관련된 사진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일목요연하게 남아있고, 그리고 앱으로 언제나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행사 컨텐츠에 대한 어떤 공유라든지 관리 부분이 굉장히 편리해지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행사 앱을 어떻게 만들어서 행사에 적용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행사 앱이라든지 행사 홈페이지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제작해주는 외주 업체에 이렇게 문의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면 뭐 행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또 수정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수정사항을 또 의뢰해서 이렇게 반영을 시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은 그런 식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고, 행사 플랫폼에 직접 그 행사 주최자가 접속을 해서 행사 앱에 들어갈 메뉴라든지 컨텐츠를 간단하게 입력을 하기만 하면은 행사 앱이 곧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행사 앱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 관리자 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곧바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적용이 되어서 굉장히 편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웹브라우저를 여시고요. 웹브라우저 상에서 platform.norla.kr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저희 행사 앱 빌더 놀라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회원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저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디와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면 제가 기존에 생성했던 이런 행사 앱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행사를 생성하기 위해서 일단 오른쪽 상단에 행사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서 행사명을 입력하고요. 이번엔 샘플로서 부산시민 토론회라는 행사를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부산시민 대토론회. 그리고 행사에 대한 로고 이미지가 있으면 로고 이미지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행사 시작 날짜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행사 시작 날짜, 그리고 행사의 시작 시간. 네. 오후 1시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행사의 종료 날짜, 종료 시간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 내용을 넣어줍니다. 네. 대토론회. 네, 이렇게 상세하게 넣어주고 다음 단계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백스코에서 뭐 이렇게 열렸다고 가정을 하고 행사 장소명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행사장의 주소를 넣어주고요. 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행사를 이렇게 출판을 할 때 어떤 공개 행사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입장 코드를 입력해야 되는 비공개 행사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 행사를 하게 되면 누구나가 그 행사 공간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비공개 행사로 세팅을 하게 되면 입장 코드를 주최 측으로 받은 사람만 입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 샘플에서는 입장 코드를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1, 2, 3, 4. 네. 그러면 제가 기존에 생성했던 행사 목록 리스트가 나오고 방금 생성했던 행사 목록도 나옵니다. 이 행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행사 앱에 나오는 기본 메뉴가 미리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그리고 행사 개요, 그 다음에 참가자 리스트 메뉴가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 행사 앱에 추가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 프로그램을 추가한다든지 또는 행사자끼리의 참가자끼리의 커뮤니티가 가능한 커뮤니티를 추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추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행사 프로그램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행사 프로그램 메뉴를 이렇게 추가를 하고 행사 프로그램 세션을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세션 1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그 세션의 시작 시간, 종료 시간 한 20분 정도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네. 그 다음 장소는 212로. 그리고 그 세션에 관련된 상세 내용, 예를 들어서 세션 개요라든지 또는 연사 정보들을 여기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 세션인 경우는 온라인 세션을 체크를 하고 온라인 세션에 관련된 URL 정보 등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션에 관련된 외부 웹 링크라든지 또는 발표 자료와 같은 첨부 파일이 있으면 여기서 첨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행사 전, 그리고 행사 중, 행사 후에도 언제든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언제든지 바로바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홈페이지라든지 앱을 외주업체에 맡기는 경우에는 이 변경 사항을 업체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그게 또 변경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곧바로 여기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와서 곧바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션을 또 한 개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세션 2. 네. 이 세션도 한 약 40분간 진행하는 걸로, 20분간 진행하는 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네. 개요를 넣었다 치고요. 그 다음에 뭐, 연사 정보 이렇게 넣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행사 프로그램 정보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 참가자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도 곧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주최 측에 질문할 수 있는 질문 게시판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커뮤니티 게시판을 만들고 여기를 질문 답변 게시판으로 만들겠습니다. 참고로 이 커뮤니티 단이라든지 질문 답변에 올라오는 어떤 그 내용들은 곧바로 주최자에게 바로바로 이렇게 실시간 FC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이 어떤 질문을 남기든지 즉시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달아주면 그 해당 참가자에게 곧바로 또 푸시 알림이 갑니다. 답글이 달렸다고. 또는 어떤 커뮤니티 글에 이렇게 뭐 좋아요를 눌러주면 그 좋아요를 누가 눌렀다든지 이렇게 또 정보도 곧바로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 어떤 후원을 했던 후원 기관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웹 링크를 추가하는 기능을 통해서 후원사 정보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웹 링크를 추가하고 메뉴 이름을 후원사로 해보겠습니다. 후원기관으로, 후원기관. 네. 먼저 이 행사에 부산시가 후원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부산시의 URL 정보를 넣어보겠습니다. 넣고 이렇게 제목을 누르게 되면 곧바로 이 부산시 사이트에서 내용을 가져와서 이렇게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도 뭐 후원을 했다 가정하고 이렇게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행사 메뉴가 어느 정도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에 메뉴 추가해 보시면 외부 사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 외부 사이트는 예를 들어서 구글 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글 폼에서 생성한 행사 설문조사 사이트를 이렇게 이 앱에다가 추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행사 앱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면은 이 행사 앱을 곧바로 출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행사 앱을 출판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왼쪽 위에 그림과 같이 놀라 앱에 행사를 출판하는 방식. 두 번째로는 오른쪽 위에 그림 예시와 같이 어떤 행사 이름을 가진 전용 앱으로 출판하는 방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놀라 앱으로 행사를 출판할 때는 아까 했던 관리자 화면에서 행사 공개하기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놀라 앱의 행사가 출판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떤 행사 이름을 가진 행사 전용 앱으로 출판을 하려고 하면 저희 회사에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행사 전용 앱으로 출판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사 참가 신청을 받고 행사 앱이 준비가 되면은 참가 신청자들에게 이 행사 앱을 설치를 하고 행사 공간으로 들어오라고 안내 문자 또는 안내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네, 그러면 놀라 앱에 들어가서 앞서 출판했던 행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앞서 출판했던 행사가 나오고요. 이 행사를 누르게 되면 행사 참여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여기서 행사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입장 코드를 넣으러 갑니다. 아까 그 행사를 출판할 때 입장 코드를 세팅했기 때문에 그 입장 코드를 넣으면 행사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앞서 이렇게 저희가 세팅했던 행사에 대한 메뉴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행사를 기준으로 행사 앱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행사 앱이 적용된 행사인데요. 이 행사 앱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장 코드를 입력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 행사에 대한 메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행사 참가자들은 이 행사 앱 공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안내 정보도 받고 다른 참가자들과 네트워킹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누르면 이 행사에 대한 공지사항들이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 올라오는 공지사항들은 그 행사 주최자가 관리자 화면에서 공지사항을 이렇게 발송을 하게 되면 모든 참가자들에게 행사 앱으로 푸시 알람이 자동으로 갑니다. 실시간으로. 그리고 그 참가자들 이메일을 통해서 공지사항이 자동으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지사항을 쉽게 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 참가자들은 이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서 앞서 공지했던 내용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 대한 개요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행사가 화수 이렇게 이틀간 치러졌는데 화요일 행사 프로그램, 그 다음에 수요일 행사 프로그램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 각 세션을 눌러보면 그 세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떤 그 세션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외부 링크가 링크되어 있으면 그 링크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세션으로 들어왔어요. 요즘 많은 행사들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행사 앱에서도 온라인 세션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자 화면에서 그 관련 세션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게 되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앱을 통해서 그 온라인 세션에 이렇게 진입을 하고 그 온라인 세션의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라이브 영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세션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참가자들 리스트도 검색을 하고 그 참가자들의 이렇게 프로필도 확인을 해서 이 세션 이슈에 관심 있는 다른 사람들을 확인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션에 이렇게 실시간 댓글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참가자들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가자 리스트 이름을 눌러서 그 참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참가자와 실시간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행사에 참가자들이 각자 올리는 커뮤니티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행사 참가자들은 자기들 어떤 컨텐츠를 올리고 다른 사람에게 홍보를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행사는 재외 동포 자녀분들의 온라인 캠프 행사에 적용됐기 때문에 그 재외 동포 자녀들이 이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서로 네트워킹을 하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실제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해온 컨텐츠에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고요. 네. 그럼 그 좋아요를 누를 사람들도 볼 수가 있고 댓글도 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했던 행사 사진도 이렇게 쭉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행사에 관련된 관련 사이트들, 이게 어떤 후원사 정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행사에 대한 설문조사도 구글 폼하고 연동을 돼서 설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행사 앱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출판을 해서 행사에 적용하면 어떤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이 행사 앱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행사 주최자 입장에서는 공지사항을 쉽게 참가자들에게 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에 관련된 변경사항들, 프로그램이나 연사정보 이런 것들도 쉽게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관련된 컨텐츠들, 발표 자료라든지 또는 행사 사진들을 행사 중이나 행사 후에도 쉽게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난 후에도 행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나 콘텐츠들이 이 행사 앱 속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행사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도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참가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행사 앱에 들어오게 되면은 행사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행사 정보를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행사에 관련된 프로그램 정보라든지 또 발표 자료, 연사 정보, 그리고 공지사항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게 이 행사 앱을 통해서 다른 참가자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온라인 행사도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참가자들 리스트를 살펴보고 프로필을 확인해서 거기서 뭐가 내하고 이렇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참가자를 확인해서 실시간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또는 오프라인 행사라면 그 프로필 사진을 보고 찾아가서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관, 우리 회사의 어떤 제품 홍보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서 다른 참가자와 교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행사 앱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기존에 종이나 또는 이메일로 행사를 치르던 방식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고 행사 준비 실행이 쉬워지게 되겠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현재도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고 행사를 출판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platform.nola.kr로 들어가서 언제든지 테스트해보고 행사를 출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